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오늘 정말 많이 객석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층 매일 떨리지만 한층 더 떨렸고 더 뭔가 부담스러우면서 더 행복하게 공연 끝까지 마쳤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나요, 여러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마리코 역의 신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개를 한번 직접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 대본을 쓴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서 애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어린 마리코 역할 맡은 한보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어린 주니치 역할을 맡은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가즈키 역할을 맡은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야스타카 역을 맡은 임종인입니다. 누구죠? 지인인가요? 네. 저희 정말 다 너무 훈남들이시죠? 아닌가요? 아무튼 미인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서로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궁금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많은 이렇게 저희보다도 더 심오한 부분들을 궁금해 해주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딱 보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추리신 거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부분까지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도 있고 제가 또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걸 다 제가 이제 이 SNS에서 취업 선정된 질문들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일단 먼저 작가님께 제일 먼저 있네요, 질문이.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작가님께서 이번 작품을 각색하시면서 무대 위에서 이야기로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과 원작 소설에 대한 작가님의 감상이 궁금하다고. 일단 처음에 이제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서간체 형식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화자가 바뀌면서 그 이야기의 진실에 마리코와 주니치의 진실에 이제 접근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각색으로 옮기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니치가 마리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야겠다는 이유로 이제 진실을 덮는다는 것이 과연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걸 100% 내가 공감하고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걸 이제 무대 위에 극본으로 옮기면서 마리코가 주니치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니치의 생각들, 후회들, 그런 거를 좀 더해서 각본으로 옮기는데 좀 주안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 많아서 지금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좀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추리고 많다 보니까 몇 개를 많이 넣었네요. 이제 한 질문에. 네. 원작에서 주니치의 아버지가 네. 가정적인 분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무대로 오면서
이 부분이 날아가고 네네. 주니치의 말에서는 아버지도 야스타카의 아버지랑 같은 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네네. 부분이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네, 예. 원작 소설을 읽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마리코가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에 원작 소설에서는 어머님한테도 찾아가서 여쭤봤어. 주니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정근을 가있으셨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본상으로 옮길 때는 마리코랑 주니치의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부연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거를 너무 설명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었던 거고요. 그 앞서서 이제 주니치가 마리코한테 거짓말하는 그 부분들이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진실이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니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실 죽인 거는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두 인물의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작 보신 분들 계시나요? 많이 보셨어요? 거의? 안 보신 분들은 주니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오해를 제가 그런 오해를 낳고 싶진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주니치와 그리고 저 마리코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을 하고 나서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첫 번째,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네, 아주 힘들었죠.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괜찮죠? 괜찮으죠. 작품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대본 자체가 워낙 길게 되어 있으니까 장문에 그것도 뭐 어려운 부분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형식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편지 글이라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무대 위에서 편지 형식을 구현해낼 때 보통 실제로는 사실 사람이 말을 하면서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게 어떤 저희가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편지의 어떤 형식인데 연극적인 언어. 근데 그거에 여러 가지 이제 시점이 있거든요. 보통은 나는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슬픈 감정이 있는데 기쁜 편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슬픈 상태로 글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전달되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슬픈 감정이지만 기쁜 글을 쓸 때는 그걸 감추고 기쁜 글로, 기쁜 어떤 표현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읽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전달돼서 그 읽는 사람이 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뭐 스윗한 사람으로 본다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 편지 지금 이게 무대 위에서 이제 공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구현될 때 이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온전히 어떤 시점으로 제가 서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연출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드렸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근데 결국에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가장 단순하게 이건 대화, 편지, 그 모든 게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무대 위에 저희가 모든 하는 어떤 액팅들이 전부 다 편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편지지,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의 어떤 편지들이 저희의 감정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저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코가 편지를 쓰고 제가 그걸 읽는 장면에서는 온전히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저로서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쓰다가 재연 장면이 들어오고 그 다음 갑자기 호흡을 바꿔서 마리코 뭐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리코가 저를 바라봤을 때, 마리코의 시점에서 편지를 읽었을 때의 저의 모습이 오히려 좀 더 살았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약간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하는 보여지는 그 부분은 온전히 제가 만약에 저로서 그냥 있었다면 저는 그냥 그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슬픈 감정으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편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 주니치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주니치로 있었던 것 같고, 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제가 이 편지에 거짓은 없어를 말할 때나 혹은 사건에 대해 막 재연을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이 주니치의 저의 상태이긴 한데 저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보여드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점을, 보통은 그거의 한 시점을 가지고서 연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편지지 안에서는 이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같이 녹아져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거의 몇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주보면서 대화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 사실 무대 위에서 저 정도의 거리라면 뭐 실제로는 100m, 200m의 거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온전히 대화의 형식을 띠자니까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반응을 할 때가 좀 컸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코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지금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어떤 찔리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순간 그걸 가지고 찡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마리코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애써 감추려고 그 부분을, 감정을 감추고 그랬어?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저 친구 마리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제가 하고 있는 편지 글의 어떤 내용들을 쭉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마리코가 주는 바로바로 되는 그 액팅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대화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한두 번 난감했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 진짜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일 많이 연출님과 대화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오빠가 네, 가장 그렇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들은 정말 오빠가 더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는데, 저는 사실 주니치 보면서 주니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목표가 하나고 알려달라는 거고 네. 결국에 4장에선 알게 된 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힘들거나 그런 게 내가 감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빠 아니에요. 많이 비해- 힘드신 걸 제가 그쵸.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빠에 비해서는 네. 명확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네. 대사의 압박 때문에 지금도 한 2장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정전이라니 많이 불편하겠다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약간
막 앞이 막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툭 쳐도 나올 만큼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때 막 그냥 랩처럼 나올 수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 살짝 렉이 걸린다던가 이러면 정말 다시 또 그 다음이 또 렉 걸리고 막 이런 게 너무나 공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부담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니치보다는 좀 더 목표는 좀 더 하나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빠보다 덜 힘들었지만 저는 대사의 압박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빠는 되게 빨리 극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지금도 저도 늘 절벽에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 옆에서 네. 봐도 전 진짜 티 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제 동생들 같이 공연했던 동생들이 보고서는 언니 진짜 역대 이거 다시 할 수 없다. 이런 공연을 어떻게 해? 나도 너무 감사해. 서로 막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며칠 전에 진짜 언니 너무 부럽다. 나 진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맨날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그랬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움을 배우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잘 캐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편지다라는 그거를 그 가장 큰 대전제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면 저희가 하는 어떤 언어나 연기의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가 그 대사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관객분들께서 보시기에 앞부분서부터 요만큼씩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캐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보시면은 잘 잡아내지 못하실 텐데 두 번, 세 번 보시면은 그렇다고 제가 또 너무 티내고 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연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기를 안 하지만 관객분들께서 제발 좀 발견해 주시길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대본 봤을 때도 대본을 10번 읽은 거, 20번 읽은 거 지금 저희가 공연할 때 매번 다르고 매번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진짜 저도 아까 같이 말씀드린 거지만 1, 2장이 망망대해고 정말 완전 언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거기서부터 다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도 1, 2막에 너무 많은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빠한테 말씀드렸죠. 뭐 진짜 궁금한 건 하나인데 돌려가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 마리코 네. 성격이 배려도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다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네.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마리코의 그 심정을 따라가시다 보면 훨씬 더 또 다이나믹하게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주니치와 마리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략적으로 뭐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저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장에 저희 이제 가즈키랑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저 문을 향해서 이제 여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무대를 만들어 나갈 때 사실 소설 속에서 글로 읽었던 거에 대한 머릿속에 그 이미지는 있는데 이거를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지 어린 마리코가 올라갈 수 없고 또 가즈키가 저기에 굳이 올라가도 되는데 왜 올라갈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지 이 방법을 찾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극장 와서까지 계속 네.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극장 들어오면 와서까지도 바뀌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드셨죠? 지금 통제 드셨잖아요 그날. 힘드셨잖아요. 동의하면 되지 뭐. 네, 네. 힘들었습니다. 주니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에서도 그랬고 처음에 이제 창고에 들어왔을 때
어린 주니치와 가즈키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어린 주니치도 쓰러져 있고 이 모습을 처음 이제 어린 주니치가 봤을 때 과연 이 어린 학생이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충격을 받으며 네, 어떻게 접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시도도 해보고 일단 무대에 뭐 피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목에 피가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첫 공을 했을 때와 지금도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네.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이미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게. 그러면 그 다음엔 애녹 배우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항상 저도 많이 느끼지만 주니치가 저 같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첫날부터 너무 네. 주니치는 나다. 네, 그 대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주니치의 성격을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보통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생각을 조금 하고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을 거듭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로 봤어요. 글을 쭉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 보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색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지점들. 어쩌면은 마리코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니치의 어떤 부자연스러움, 그런 그런 크게 웃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들 때문에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 라는 그런 직관적인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니치가 잘 보면 본인은 생각을 거듭해서 편지를 썼어요, 분명히. 근데 그 본인 원래 제 목적은 그 15년 전 일을 마리코가 떠올리지 않게끔 하는 건데 본인 입으로 계속 떠올릴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감질나게 네. 계속 차라리 던져주죠. 말을 하지 말지. 맞아. 그게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왜 얘는 말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생성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들어갔었어요. 막 진짜 막.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같다. 저도 굳이 생각을 해서 뭔가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 주니치를 보면 고구마 100개를 혼자 먹은 맞아요. 것 같은 서로 둘 다. 네. 꾸역꾸역 먹고서 그거를 꾸역꾸역 또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주니치의 유머도 보면 굳이 거기에 팬티 얘기를 그렇게 안 어울리게 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화제를 돌린다고 그것도 저 같다. 그런 어떤 그런 류가 아니라 그런 굉장히 갑자기 저는 사실 그 생뚱맞은 애녹 배우님의 농담이 진짜 웃겨가지고 약간 네. 엄청나게 전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거에 진짜 비슷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엄청 비슷해요. 약간 문맥에 갑자기 맞지 않는 어떤 네. 톡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을 때가 많으시니까 저 그 많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엄청 재밌어요. 저는 네. 정말 개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어떤 진짜 나만 그런가? 엄청 재밌지 않아? 너희들의 그 웃음이 뭐니?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웃어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 같이 웃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나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 오빠는 그러면 엄청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커플은 좀 아무래도 좀 진짜 답답한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굉장히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돌리고 사실 저희는 네. 그렇게 연애 안 하잖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의 질문인데요.
본인들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알게 된 주니치와 마리코는 마지막 편지 이후 각각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지 마리코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진짜 바램은 저번에 이제 작가님도 우리 너무 로맨틱한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만난 것도 안 만난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인데 전 만났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대신에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어렸을 때 주니치, 어렸을 때 마리코 부분이 더 뭔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그냥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진짜 아까 마지막에 물어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으면 우린 어땠을까? 이거 아니면 정말 끝까지 몰랐거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저라면 못 만날 것 같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몰랐다면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헤어졌을까? 라고 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살짝 원망하면 안 되지만 고맙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좀 그 장면이 그 부분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말인 것 같아서.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스타카한테 얘기를 할 때 일단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마리코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서 가즈키의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많은 결심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야스타카를 만났을 때 일단 마리코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가 창고에서 가즈키의 시신을 제가 훼손했고 유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저를 위해서 야스타카한테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맨날 이제 야스타카 임종인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할 때 제가 속으로 서브텍스트가 형 미안해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프고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이러면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복잡해서 덮어 씌우는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린 마리코는요, 단편적인 기억을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서 연기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마리코의 대사 부분에서 좀 심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빌려와서 좀 거기서 많이 힌트를 얻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이셨었는데 저희가 막 이때는 어땠을까? 뭐 저 때는 어땠을까라고 궁금증이 되던 부분들은 저희끼리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전사도 잘 만들어가고 쌓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그 비어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채워나가는 거, 그게 전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해서 네, 맞아요. 명확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어린이래. 아역 역할 배우분들께서 진짜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희는 진짜 대사 외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되게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가즈키와 야스타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성훈 배우님께 가즈키에게 야스타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가즈키가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뒤진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린 주니치를 꼭 한 번 돌아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성인 주니치를 한 번 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인 주니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인 주니치요. 이게 성인 아마 주니치. 액팅상에서 성인 주니치를 본 건 아니었고. 아니요. 죄송해요. 네. 어린 주니치를, 이거 잘못 나왔네요. 네네네. 어린 주니치를 꼭 한번 돌아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주니치를 한번 보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분석을 하고 어찌됐든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분석도 어찌됐든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는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마침 저도 마지막으로 주먹다짐을 한 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순간에 무언가 화가 나고 어떤 한 포인트에 꽂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물론 나에게 중요한 말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라이브하게 이 인물을 더 살아있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했던 표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보면서 가직 주니치하고 되게 각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게 더 아프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그래? 뭐 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셋이 친한 거 안에서도 저희는 저희 이 두 사람의 친밀도의 정도, 두 사람의 친밀도의 정도 이 관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둘은 어느 정도 성향도 맞고 잘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 안에서도 사건에 어찌됐든 뭐 같이 들어오게 돼버리니까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한테도 느껴지는 게 더 커버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실망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그 한 포인트 안에서도 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야스타카 임종인 배우님께 질문을 할게요. 야스타카는 내성적인 아이라는 소개가 있는데 가즈키를 괴롭히는 걸 보면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다른 공격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임종인 배우님, 천천히. 미안해. 아 그래 안 들렸어요? 랩이 나 너무 딕션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야스타카는 내성적인 아이라는 소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즈키를 괴롭히는 걸 보면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어떤 다른 공격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 같대요. 그럼 임종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야스타카는 어떤 아이인지요? 제가 이 대본을 받아보고 야스타카를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책 읽기 좋아하는 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사들은 너무 이렇게 강하고 패륜적이고 그리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가 사실 처음에 많이 어려워서 연출님하고 여러 가지 전사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야스타카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장에서 가즈키를 만났을 때 야스타카의 목적은 단 하나, 이 가즈키를 이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이 가즈키를 끌어내리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다 보니까 연습을 할 때 어느 순간 야스타카가 내성적인 아이라기보단 그냥 가즈키랑 똑같이 비등비등해 보이는 너무 강해 보이기만 하는 아이처럼 비춰져서 거의 연습 말미에 첫 공 올리고 나서 연출님하고 좀 야스타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연출님께서 아까 애녹 형님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그냥 전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스타카를 연기했던 네 모습이 그냥 야스타카였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걸 듣고 네 그냥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을 다 없앴던 건 아니고 그냥 그걸 거의 담고 단순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회적으로 이 가즈키에게 겁도 나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되고 걱정되나? 네 어쨌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느낌들이 제일 많이 바뀌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안해도 하고 있고 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되게 좀 자의식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새는. 처음에는 약간 야스타카가 사이코패스처럼 맞아. 되게 섬찟한 친구처럼 표현이 됐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사랑받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좀 받아볼까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신지? 있으세요? 어디? 네, 저는 애녹 배우님과 신희정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극 마지막 중에 마리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주니치 물어보는데 사실 주니치도 마리코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주니치가 또다시 마리코한테 되묻는 질문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라고 하면
마리코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은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어요. 온전히 마리코가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저는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난 그냥 안 가. 난 당신과 나에 대해서 진짜 다 알고 싶어랄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어서 가지 않아. 난 어디로 간 적이 없죠. 어디로 간 적이 없어. 마리코야말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어디로 간 적 없어. 그냥 너를 더 알고 싶을 뿐이야. 우리가 있었던 과거,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혹시 네가 상처받았던 게 있다면 알려줘. 알고 싶어.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을 지금 오히려 그거를 두려워한 것 같아요. 계속. 그쵸. 저는 주니치 입장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다른 길로 갈까봐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리코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만 바라보는 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 있어요. 네. 작가님 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질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간에 보면 편지들이 서로 엇갈려서 날짜와 시간이 공간이 다른데 엇갈려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편작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서 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 원래 소설의 편지 형식을 살려서 무대 위에서 보여준다는 게 어렵겠지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에 아니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서. 농담이고요.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도 다르고 형식적인 것도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가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초반에는 아예 떨어지고 이제 커넥션이 덜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간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서로 컨택되는 부분들의 지점을 늘리고 공간도 조금 더 섞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편지가 거의 대화의 양상처럼 거의 마리코가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다른 시공간에서 편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나 마리코가 그 사실이 점점 알고 싶고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주니치가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어떤 밀도 같은 거를 보여주려면 이 편지가 그대로 긴 대사로 있는 것보다는 이제 둘의 갈등을 조금 더 드러내는 형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의 편지를 거의 대화의 형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팬티 부분 그 프레스콜 때 그 원작자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 개구리하고 백옥으로 먼저 그 영을 곱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른 비유를 두고 굳이 알몸의 마리코와 팬티로 계속 유지를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오는 그 팬티 알몸의 마리코에 대한 비유가 이제 없었던 일은 아무리 모아봐도
없어라는 그런 주니치의 강조인데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인들끼리 하는 뭐 농담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역시나 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도 생각했고, 대본을 쓸 때도 리허설을 봤을 때도 아 저기가 튀는구나 라는 지점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주니치가 이전에는 하지 않던 농담, 둘 사이, 그래서 마리코도 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사람 바뀐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주니치가 이 화제를 돌리고 싶다 라는 부분. 맞아요. 네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네. 그만큼 다른 자극적인 선택을 해서 원래 본인이 하지 않는 어떤 발언들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마리코가 내 기억 속에 당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까라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메타포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입어 마리코라는 게 굳이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 그리고 내가 너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것이 마리코의 말에서는 내 기억 속에 당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걸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걸까? 라는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메타포가 은연중에 있고, 혹시나 어떤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요. 네,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까지고요. 뭐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오늘 극장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황성훈 배우님이 오늘 주니치의 대사를 이제 오늘 독백을 하시겠다고. 아니요. 오늘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뭐 어제 안 와서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독백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냐면 성훈 씨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굉장히 외우는 것도 빠르고. 그런데 사실 성훈 씨가 더 잘하는 거는 성대모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에노 배우님이 없을 때 저희가 성훈이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 독백을 너무 계속 하면 분위기가 어머 죄송해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저는 오늘 예능 프로를 찍으러 나온 거죠. 아니요. 아니 너무 잘해서. 이게 형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요? 제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을 하는 거. 들어봤던가요? 뭐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는 안 똑같다 생각하는데 계실 이게 때는, 네. 똑같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두 개가 있어요. 일단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근데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기억 한번 살짝 하나 먼저 들려드릴까요? 네. 짧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마리코. 못하겠어. 너 잘했어. 그 다음 거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마리코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거를 하나 아니 마리코 그 다음 거까지 비슷했잖아요. 아까 연습했을 때 연습을 그렇게 해놓고. 마리코. 네가 본 건 사실이 아니야. 마리코까지만 할 거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 첫 번째 못하겠어요. 사실이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죄송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대모사로 넘어가죠. 그거 끝까지 이거 진짜 하나요? 네. 저는 근데 성훈 씨 그 독백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니 그 저희 오디션 봤을 때 전체 그 한 부분의 독백을 다 외워서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저희가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디션 때 저희 셋은 오디션 때 이제 주니치 대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영이란 건 대체 뭘까? 하나는 상상 이상으로 부른 헐헐 잘 타올랐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민진 배우님이 시키셨는데 해야겠죠? 그럼요. 아니, 사실은 약속도. 전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이
이 남배우들이 다 주니치 같은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진짜 맞아요, 완전. 이들이 주니치의 이 역할을 하면 제 역할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를 늘 궁금해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가볍게 약간 세 줄 하겠습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진지하게- 연결해 주세요. 네? 연결해 주세요. 저희 아까 준비한 것까지. 아, 보고 네, 싶지 알겠습니다.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쵸? 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란 건 대체 뭘까? 어떤 수에도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나는 어떤 예를 들어야 할까? 나 사실 말라리아에 걸렸었어. 열에 시달리면서 며칠을 병원에 뻗어 있었지. 고열에 시달리면서 누워있는데 당신이 병실로 들어왔어. 그런 환각이 보일 정도로 많이 아팠던 거지. 아픈 내 눈에는 당신이 알몸으로 보였어.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그럼 여기서 VJ 특공대 한번 보여주시죠. VJ 특공이요? 저는 오늘 하셨잖아요. 관객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도 이제 행복한 밤으로 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망하지 않게 좀 많이 웃어주세요. 여기도 관객, 저기도 관객, 모든 게 관객. 세상 만사 관객들이 다 모였다. 이봐요 아저씨, 오늘 관객 얻었어요. 또 성대모사 좀 잘 하시는 거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오늘 쉽지 않네요. 아니 너무 잘했어요. 잘하셨죠. 원래 더 많은데 너무. 와, 저 신기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